막 선생님들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DC 인사이드 코인 갤러리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면 집어 던졌다, 피자 엎었다, 창문 깼다, 장판 뜯었다, 벽장 부쉈다 이런 애들 있죠. 풀대출 땡겨가지고 샀는데 코인이 망했다고. 그게 걔네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눈물이 날 만한 일이거든요. 막 내가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산 데가 너무 고점이었다. 그러면 다 부셔야지 어떻게 해요, 화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죠. 결혼 자금 모아서 삼전 하닉 몰빵, 풀대출로 삼전 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막 있죠. 얘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좀 희망적인 사례들이나 남들이 보고 좀 웃을 수 있는 사례들로 나옵니다. 아유, 저 멍청한 놈들 하면서. 근데 내 얘기가 되면은 진짜 약간 절망편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좀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제가 경제를 좀 아는데 이거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에도 계속 버티고 계속 샀습니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 자산이 9세에 6억을 찍었는데 이 주식 절대 안 팝니다.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환율 망하고 국격 하락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걸 홀드하는 거에 대한 관점들을 막 써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써놓습니다. 이 막 망한 사람들은 어디다 써놓냐, 막 선생님들 그런 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DC 인사이드 코인 갤러리 이런 데 가면은 무슨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면 집어 던졌다, 피자 엎었다, 창문 깼다, 장판 뜯었다, 벽장 부쉈다 이런 애들 있죠. 풀대출 땡겨가지고 샀는데 코인이 망했다고. 그게 걔네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좀 눈물이 날 만한 일이거든요. 막 내가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산 데가 너무 고점이었다. 그러면 다 부셔야지 어떻게 해요, 화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걸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진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대출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거 어떻겠냐, 그 단톡방에서도 나왔지만 개인톡으로도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하시는 건 마음이고 제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고 신앙심을 가지고 몇십 년 들고 가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지금 4배 5배 오른 상황에서 저걸 자신있게 들어가셨다가 두들겨 맞으면은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벽지를 뜯을 수도 있고 냄비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좀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옛날에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누가 막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10,000개였나요? 10,000개로 피자 한 판을 시켰다, 비트코인을 100원에 사서 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지금 막 비트코인을 2억 할 때 막 풀매수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 막 모두가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거는 유독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주식에 약간 전설적인 얘기들 많잖아요. 3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200억을 만든 슈퍼개미의 투자 비법 이러면서 막 잠 안 자고 공부했대요. 막 맨날 책도 읽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풀대출 땡겨서 몇 억 벌고 상환하고 배당 세팅 졸업 이렇게 했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 막 누가 뉴스에 나올 업적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나도 풀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막 먹고 나오겠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뭐 졸업이나 퇴학이나 둘 중 하나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졸업, 그러니까 경제적 졸업을 뜻하죠. 이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싫은 일을 하지 않고도 알아서 들어오는 돈만으로 평생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졸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졸업이요. 만약에 애가 있다고 하면은 내 자식까지 이거를 졸업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여러 번 연수를 해봤지만 많이들 부르시는 금액이 월 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더 이상 저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기 싫은 일 안 하면서도 자동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돈이 월 500만 원 정도면은 나는 졸업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월 500만 원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맞출 수 있을까요? 한 달에 500만 원 일 안 하고 들어오게 하려면
얘는 대충 한 10억 정도로 봅니다. 월 500만원을 만들려면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냥 보고 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지간한 배당주들이 보통 한 4% 정도를 주거든요. 근데 좀 괜찮은 배당주들은 이 다음에 4.2 주고 그 다음에 %를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 10억 정도 세팅해 놓은 다음에 한 5에서 10년 정도 지내보면은 한 10년 정도 지내보면 얘 배당이 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거기다가 세금 떼면 한 40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50만 원 선이 되는데 여기다가 솔직히 저희가 그만둔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에요. 가끔 가다 심심하면 나는 돈은 많지만 사실은 교사였지 하면서 시간 강사도 한번 뛰고 그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마음이 다르거든요. 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때랑 돈은 있어가지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때랑 그래가지고 한 10억 정도만 모아놓으면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목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풀대출을 땡겨서 내 재산이랑 모아가지고 한 2억 정도 해서 2배 3번만 먹으면은 이거 졸업이잖아요. 근데 남들 보니까 저 하이닉스로 몇 배 먹었대. 쟤는 막 10배 먹었다는데 나는 2배 정도 먹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 하면서 막 그냥 샀다. 풀대출을 땡겨서. 근데 그게 맞아가지고 나도 졸업을 했다. 그러면 룰루랄라 하는 건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 하면은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생기죠. 저희가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월급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크게 실패하면 복구가 불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해볼게요. 뭐 저경력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무려 5년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지고 3천만 원씩 5년을 모아서 막 이자까지 해서 한 1억 6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계속 주식도 안 하고 성실하게 모으고 계시다가 집도 안 사시고 이번에 막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막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안 샀는데 희망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나와요. 막 연일 신고가 갱신 이러면서 막 20만 원일 때도 안 샀어요. 그러다가 막 22만 원이 되니까 30만 원 무조건 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좀 경제 공부를 했고 이 정도 모았으면 됐다. 나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차례일지도 하면서 삼성전자를 막 22만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22만원에 또 호쾌하게 풀매수를 땡겼습니다. 근데 22만원이 된 다음날 10%가 막 빠졌죠. 그럼 다음날 1.44억이 됐어요. 1억 4,400만원. 저희는 이제 지금 결과를 알죠. 이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하루만 더 버텼으면은 어차피 다시 복구됐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모으시던 분이 160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거는 약간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난 일입니다.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은 신앙심을 가질 수도 없고 그냥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손절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다음날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하락장을 한 5, 6년간 못 봤습니다. 그냥 하락이 왔네. 다시 오르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한 3일 정도 믿고 기다리면 다시 올랐던 옛날 코인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런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은 동안 모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어쩌다가 8천만 원이 되면은 3년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무조건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막 잃지 않으면서 뭐 그냥 연봉이 1억에 성과급 1억 5천 나오는 대기업이야.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5년 동안 모은 거 쓸 거 다 쓰고 성과급 1년치만 해도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어요. 친구의 친구 해가지고 제 친구 막 교사인데 풀대출 땡겨가지고 코인 고점에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통장 8천만 원이 생겼다. 이러면은 저희는 인생이 좀 많이 꼬였다고 보거든요. 진짜 많이 꼬였다고 봅니다.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쯤 찍히죠. 수당은 어차피 연금저축 이런 데 넣을 거니까 상관없고 300만 원쯤 찍히는데 이제 뭐 월세나 이자 내고 관리비, 폰, 보험료, 식비, 용돈, 문화생활, 저축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마이너스 통장 8천만 원으로 야심차게 갔다가 한 5천만 원이 까져버렸다. 그럼 8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데 요즘에 그래도 한 4, 5% 나오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면은. 그럼 매달 한 30만 원씩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복리로 생각해보면은 엄청 큰 차이인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1원도 못 먹었지만 아직도 안 들어가거든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은 망할 것 같아서 절대 손을 안 대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맞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좀 되게 여유롭게 생각하십니다. 아, 뭐 삼성전자 고점이라고 하지, 위험하지. 하지만 나는 초인적인 절제력으로 가가지고 조금만 먹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올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막 그게 되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되게 명짤 있어요. 여기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로 이럴 때마다 나오는 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안 했을 때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예 모를 때는 나는 그냥 모른다, 나는 바보다, 나는 너무 초보야,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조심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지식의 경지도 낮고 뭐 자신감도 없습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막 돈을 먹잖아요? 주식에 돈을 넣었는데 내가 한 5%를 3번 연속으로 먹었다. 그러면은 주식에 재능이 있는 5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역시 머리 좋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하고 뭘 했을까? 주식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막 내가 하루에 1,0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한 달에 300만 원 벌자고 이 교사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이 마운트 스투피드 우매함의 봉우리에 끝을 찍게 되는 상황이 한 번씩 옵니다. 이제 막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깨달은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돈을 벌어줬다는 걸 깨닫는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1억으로 시작해서 30 먹고 30 먹고 30 먹으면요, 33번 먹으면 한 2억 정도 되죠. 그럼 이때가 막 진짜 엄청난 실력자 막 이렇게 될 때잖아요. 근데 트를 3번 먹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엄청난 상승장에서는 33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2억을 좀 넘겼는데 이때 되니까 이 우매함의 봉우리의 끝에 올라와가지고 아이씨, 내가 지금 모아놓은 1억 갖고 했으니까 이 정도지, 대출 껴가지고 내 실력과 함께라면 올해 안에 졸업하겠는걸?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풀대출 땡겨가지고 2억을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폭락장이 온다 이러면 50% 빠지는 것도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프로만 되면요, 여기는 30% 3번을 해가지고 프로를 넘게 먹었는데 50%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그냥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마이너스 2억. 그러면 나에겐 지금 2억이 있지만 사실 대출금 2억도 있죠. 이거를 다 갚아가지고 내 돈을 다 날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돈을 버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좀 우연히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정상적인 상황보다 많이 올랐고 누가 들어가도 올랐고 막 못 먹었다는 사람이 없죠. 그럼 이렇게 먹었을 때 내가 주식의 천재, 주식의 신 이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벌었으면은 그 번 돈을 어디 좀 안전한 데다가 좀 심어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에 다 잃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이야 막 다 축제 분위기죠. 10% 내렸지만 다시 올랐으니까 역시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 하면서 막 희망에 차 있으실 텐데 한번 제대로 꺾이기 시작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 두들겨 맞아 보면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망의 계곡이 있어요. 절망의 계곡. 제가 한 2년에서 3년쯤 전에 여기 와 있었거든요. 저는 뭐 국내 주식으로 잃어본 적은 없지만 코인 말아먹고 부동산도 막 멍청한 두 채 사가지고 묶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같은 나이 때 선생님들에 비해 뭔가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난 쓰레기다. 뭐 내 주변에 그냥 어디 몰빵 해가지고 주식 그게 모임, 적금 그게 모임 하던 애는 그냥 엄마가 넣어준 분양권 하나 가지고 몇 억을 먹었던데 이렇게 공부하면 뭐하냐. 아유, 그냥 다 때려치고 정년퇴직이나 하자. 나 같은 건 예적금이 답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크게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씩 거르게 됐습니다. 크게 실패했던 것들을 하나씩 거르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저 급등주 같은 거를 내 모든 자산을 급등주에 꼬라박은 다음에 저걸 좀 두들겨 맞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로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돈이. 나도 돈을 좀 여기에 넣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한 1-20%씩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봉우리를 넘은 줄 알았지만 사실 봉우리를 넘지 못했던 거예요. 막 여기쯤 있었던 거죠. 떨어지는 중이었던 거예요. 내가 겸손해가지고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 연 7%를 간신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또 뭐 코인으로 10%를 먹었다, 테슬라로 50%를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돌아옵니다. 그럼 이 봉우리 가운데서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막 30% 가자 하면서 막 들어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역시 난 쓰레기였어. 나 같은 건 하면 안 돼. 예금 적금 하자. 하다가 이제 슬슬 여기다가 돈을 넣어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꾸준히 수익이 나네.
몇 년 쌓아보니까 괜찮네. 내가 매매하던 때보다 오히려 좀 나은 것 같네. 하다 보면 점점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돈 버는 사람이 1, 2% 내외라는 것도 이유가 있었구나. 알고 보니 나는 그런 상위 1, 2%까지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들로 계속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선생님들 최대한 젊을 때 좀 망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망해봤거든요. 부동산도 멍청한 두 채에서 끝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망해보고, 주식도 뭐 거의 돌아오긴 했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가봤고, 코인도 망쳤고 많이 망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간의 투자 성과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지금 안 망하고 막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평생 유지하시면 좋은데, 제가 하라는 게 맨날 있었죠. 연금저축으로 S&P, 나스닥 모아가세요.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한 10억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에 7%씩 먹었는데 내가 10억이 있어. 내가 10억이 있는데 옆에 누가 막 1년 만에 몇 억을 벌었대, 주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 손이 가겠냐 안 가겠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생긴 게 아니라 모은 거죠. 평생 아껴서 모은 10억인데 누가 막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벌었다는 걸 보면은 저도 막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모았는데 어차피 연금 나오는데 연금저축 이거 빼가지고 주식 좀 해보지 뭐. 내가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청춘은 60세부터 시작이라는데 하면서 이거를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용감하게 갑니다. 심지어 그럼 막 2억 날리고 3억 날리고 4억 날리고 5억 날리고 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이거를 젊을 때 두들겨 맞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돈을 잃게 됩니다. 근데 노후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나중에 그러면 암 걸릴 것 같거든요. 막 나이가 70 먹었는데 몇 억을 잃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리 망해보세요. 젊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바로 암이 오진 않잖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은 암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30대까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편안하게 모으다가 나중에 가서 망하는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결국에 여기가 한 40대쯤에는 적어도 여기엔 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 또 막 어디다가 갖다 박으실 거예요. 돈을 막 7% 먹어서 뭐함 이러면서. 근데 이런 거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게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돼요, 진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릴 때 막 어른들이 저보고 막 와, 말을 잘한다, 똑똑하다, 쟤는 막 외교관, 판검사, 변호사 시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은 저를 다 싫어하셨지만 막 맨날 때리고 저런 놈이 막 이러면서 그러셨지만 주변 다른 사람들은 저를 막 좋아해줬거든요.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근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선생님들께도 칭찬을 받았던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 당장 인터넷에만 봐도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일단 내가 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좀 겪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막 이제 엄청나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나는 못 먹었다, 그런다고 해서 막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10억까지. 뭐 15억이든 10억이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요즘은 돈이 잘 나오니까. 아무튼 이제 이쪽 봐볼게요. 어떤 시장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돈이 갈려 나간다.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오르니까 어디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 코스닥 3배 베팅하는 ETF 같은 거 사셨다가 돈 갈린 분들도 계시죠. 인버스 2배 3배 이런 거 쳤다가 다음날 막 지수가 10% 20% 올라가지고 또 말아먹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언제 주식을 해야 되나 싶은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아직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래 했는데도 계속 돈 잃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고 있는데 불안하신 분,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적금 이자만 받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래 했는데 돈을 못 버는 것도 그렇고, 근데 벌고 있는데 불안한 거, 이게 최악입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진짜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6% 먹고 예를 들어서 배당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막 어디 몇십 프로 올랐다 그러니까 나도 이딴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저걸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들 좀 생기잖아요. 포모라고 하죠.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내가 안 하던 판단을 하게 하고,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하던 사람도 저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갑자기 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몇 프로만 먹고 안전하게 나오면 되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난 내가 하던 것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주셔야 합니다.